여러분들 가축 재보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본 교재를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 이 가축 재보험인데요. 가축 재보험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보면 옛날에는 보험 가액 문제가 1과목에 속해 있던 범주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험 가액이 2과목으로 가고 1과목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1과목에서는 가로넣기 정도 문제 그리고 소수령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3회 때부터 가축 재보험이 시험 범위에 들어와서 3, 4, 5, 6, 7, 8, 5회 정도 시험을 내다 보니까 소에서만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돼지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까지 손해평가사가 가축 재보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건 소 부분이니까 소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서 올해 바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8페이지 가축 재보험의 개요입니다. 일단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입하려는 농작물의 해당 지역이 현재 보험 사업 지역일 것, 두 번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 세 번째 해당 농작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죠. 가축 재보험은 농업재보험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가축 재보험에 보험 목적물은 가축하고 그다음에 축산 시설물, 즉 가축 사육 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시설이라고 그러면 가축을 수용하는 축사라든지 축사의 부속물 그리고 축사의 부착물 그리고 축사에 설치되는 부속 설비까지를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해요. 자, 보면 부속물이라는 건 축사를 이루는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 될 거고, 부착물은 축사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나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이 부착물, 부속 설비는 축사 안에 들어있는 기계 설비들. 요즘은 돈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무창 돈사, 창이 없는 돈사를 하라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안에 설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축사 한 평 짓는데 건축비가 아파트 한 평 건축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부속 설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다만 요즘 축사 보면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올려놓은 데가 많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가축 사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쟤는 보험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축은 총 16종의 가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대가축, 가금, 기타 가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은 8가지 종류의 가금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금류가 뭐하고 뭐예요? 닭하고 오리. 자, 그리고 덩치가 큰 가금, 거유하고 타조. 다음에 메추리, 꽁. 그리고 칠면조하고 관상조가 현재 보험의 목적인 가금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가축은 5가지 종류만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 이렇게 16종이 보험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죠. 국가에서도 가축 재해보험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단 정부 지원 요건 어떤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 일단 농업인이나 법인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서 농업경영처법에 따라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 보시고요. 일단 가축 사육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이 올해 지금 교재가 개편되면서 다시 새로 들어왔어요. 허가하고 등록 차이가 뭘까요? 등록은 이러이러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하는 거. 관청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 허가는 이러이러한 가축을 사육하려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게 허가죠. 그래서 허가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죠. 그래서 현재 4개 축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닭 한 5마리만 키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육 면적이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50제곱미터면 약 한 15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은 허가 대상 4개 축종의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런 걸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등록 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 제외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닭장 지어놓고 사육하고 있는 것도 등록해야 되느냐? 10제곱미터면 약 한 3평 반 정도 되는 크기. 시골에서 살면서 닭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도 제외된다. 여러분들은 얘가 올해 지금 새로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2개만 구분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는 4개 축종 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허가 대상 축종 중에서 가축 사육 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는 등록만 해도 된다. 그 정도 봐두시고 밑에는 한번 참고로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축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일단 축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건 지자체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하고,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준공 인가가 안 난 경우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물이라고 등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 안 돼. 주택에서 가축 키우는 건 안 되겠죠. 그 용도가 주택 용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음에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재가 바뀌기 전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 주계약이 1만 원 이상일 때, 1만 원 이상일 때 축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그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 그때는 정부 지원이 제외가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건축물 관리대장 보시면 위반 건축물은 금방 알 수 있어. 건축물 관리대장 오른쪽 상단에 노랗게 박스가 쳐져가지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하는 거. 자, 페이지 59페이지로 와서 3번은 한번 보시고요. 자, 정부 지원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는, 자, 농작물 재보험은 표하고 4대 과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작물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했죠. 근데 가축재보험은 순보험료니 뭐니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일단 가축재보험의 정부 지원의 범위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물론 나머지 지자체 지원 보험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부 지원 보험료. 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데 단 개인이나 법인별로 지원 한도가 있어. 50%를 지원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이 지원 한도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산출한 보험료가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500만 원을 50%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1억 원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런데 축종 중에 말이 있죠. 말은 한 마리 한 마리 보험에 가입합니다. 개별 가입이기 때문에. 이 말은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까지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말 가격이 비싸죠. 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4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 초과 금액의 70%까지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9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이 중에서 4천만 원에 대해서, 자, 말 한 마리가 9천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10%다 그랬을 때 얘의 정부 지원 보험료를 한번 구해보면, 자,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먼저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율 0.1%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 얼마가 남았어요? 5천만 원이 남았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5천만 원의 70%까지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정해서 여기에서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말만 그래요, 말만. 그리고 말은 개인이나 법인별로 5천만 원이 한도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뭐 5천만 원까지 나올 일은 별로 없겠죠. 왜? 말은 개별 가입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가입하는. 자, 그래서 일단 가축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방법. 자, 그리고 닭이나 오리, 돼지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중에 가축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 표까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 하고. 자, 보험 목적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보험 목적물은 16가지 종류라 그랬죠. 대가축, 소, 말, 돼지, 가금, 닭, 오리, 거의 타조, 메추리, 꽁, 관상조, 칠면조, 다음에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 16가지 종류인데, 얘들은 각각 법에 따라서 축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축산법으로 등록이 가능한 축종 또는 축산법 시행령으로 등록이 가능한 축종, 다음에 농식품부 고시로 등록이 가능한 축종이 있는데, 항상 저는 공부할 때 애울 때 작은 거 애우라 그랬죠. 그래서 축산법 시행령으로는 토끼와 꿀벌이 규정되어 있고, 농식품부 고시는 관상조하고 오소리가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서 가축재해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6개에서 4개 빼고 12개 축종은 전부 축산법에 의해서 돼 있다는 거. 아마 저게 문제가 나온다면 5점짜리 문제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번 축산법, 2번 시행령, 고시해놓고 관련되는 동물들을 여기에다가 뭐 박스로 쳐놓고 나온다든가,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축종을 찾아서 담란해 쓰시오. 자, 오늘 축산법 시행령은 토끼하고 꿀벌, 농식품부 고시는 오소리, 관상조, 나머지는 축산법, 이렇게 해서 골라 넣으시면 돼요. 자, 보험 가입 단위를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단위는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가입자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자, 그렇지만 종모우하고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모우는
소인데 소가 달리 생긴 게 아니야. 그냥 한우 유구 젖소 중에서 품종이 우수해서 이 정액을 이용해서 자손 번식을 위해서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가 종모우예요. 이 모자가 수컷 모자. 그래서 저 종모우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뭡니까? 그 한우 중에 체중이 1.5톤이 나가는 한우가 있다대요. 굉장히 품종이 좋아서 그 소의 정액을 파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때 소 그 한 마리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청도 소싸움 놀이에서 몇 년승을 해가지고 싸움소로 유명한 소들, 그런 소들도 종모으로 판매가 되는, 종모으로 키워지는데 그 소의 정액을 파는 돈이 굉장하대. 송아지값보다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모으는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소들은 전부 포괄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종모으는 한 마리 두 마리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말도 마찬가지. 말도 비싼 건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모으하고 말만 개별 가입을 한다. 가축 재보험 대상 축종 중 개별 가입이 가능한 축종을 탐란에 쓰시오 그런다면 종모으하고 말을 써야 됩니다. 이 시험이 우리 작년 시험에 얼마나 쉬운 문제 나왔어요. 자, 농작물 재보험 품목 중에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5%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그게 5점이었어. 고추 브로콜리. 충분히 저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소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자, 가축재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소 중에서 1년 안에 출하를 할 소가 있어. 1년 안에. 그러면 1년 안에 출하를 하는데 그놈까지 다 가입해서 보험료 부담이 많다. 그래서 얘를 위해서 소가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인 경우, 작년까지는 소 이력제 현황에 무조건 80%였어요. 작년까지는 소 이력제 현황에 80% 이상 가입할 때 포괄 가입으로 한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좀 바뀌었어. 축종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축종이나 성별을 구분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규정이 바뀌면 꼭 시험 문제에 터치가 되더라고. 충분히 저것도 가로넣기 문제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축종별 가입 대상 형태 및 지원 비율인데요. 이 가축재보험이 계속 이렇게 중원부원으로 나와. 자, 가입하는 거 한우, 유구, 젖소. 자, 종모우 부분도 한우, 유구, 젖소인데 유구가 빠져 있어. 종모우는 한우 중에서 품종이 좋은 놈, 젖소 중에서 품종이 좋은 놈, 유구 중에서 품종이 좋은 놈들을 데려다가 종모우로 쓰기 때문에 한우, 유구, 젖소도 전부 종모우입니다. 돼지는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말은 씨 앞말인 종빈마, 씨 순말인 종모마,
경주에 띄는 경주마, 그리고 경주마로 육성하는 단계인 육성마. 자, 한국마필관리소에서 한국전통소로 인정해준 제주마, 그리고 일반마가 말의 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가금은 8가지 종류 말씀드렸고, 기타 가축은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이다. 그리고 축사는 가축 사육시설, 즉 가축 사육 건물 및 부속 설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소 부분에서 한우유구조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15일령 이상, 13세 미만까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송아지가 태어나서 최소한 15일은 혼자 살아야지 얘가 살았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타 가축에 보면 사슴은 만 2개월 이상이 돼야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양은 만 3개월 이상이 되어야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보험 판매 기간 보겠습니다. 보험 판매는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인 경우에 보험 판매 기한을 일부 제한할 수가 있어. 신규 가입인 경우 만약에 보험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계약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닌데, 신규 가입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가축재해보험에 전혀 가입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혹서기가 되니까, 굉장히 더워지니까, 아, 우리 가축에 폭염 때문에 문제 있을까 싶어서 가입하고 싶다든가, 태풍이 온다니까 우리 축사에 문제 있는데 그래서 가입한다든가, 이럴 때는 가입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이런 보험 가입 기간을 제한할 때는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에게 가입 기간 제한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가입일 경우에 제한되는 게 폭염 시기, 자, 그리고 태풍 시기에 대해서는 재보험 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 판매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게 돼 있거든요. 폭염기는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가입 절차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